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도축구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2주 만에 계속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그만큼 10월 연휴가 참 많았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은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하고 매일 어려운 시장의 연속입니다. 어제 ASML의 16% 급락, 그 속에서 우리 시장도 역시 1%대 하락을 보여주는데 미국 시장 올라갈 때는 찔끔 반등하고 미국 시장 떨어지면 그 이상으로 약세를 보이는 우리 시장.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크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매번 여러분들께 참 오랜 기간 말씀드렸었던 내용입니다. 한국 증시만 왕따 증시다. 그죠? 그 이유와 관련해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삼성전자 올해 2024년 들어서 엔비디아는 엄청나게 올랐죠. 40불이던 주식이 132불. 어제 비록 4%대 약세를 보였지만 올 한 해 3배 이상이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7월 10일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8월 23일부터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딱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추풍 낙엽이죠. 반도체 섹터가 여러분들께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너무 헐값이죠. 그런데 왜 헐값이 됐습니까? 시장에 유동성이 없기 때문이죠. 유동성은 왜 없습니까? 금투세 때문이죠. 그죠? 자, 큰손 뭉칫돈이 20조 빠져나갔다는 얘기를 9월 24일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작년 연말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 20조. 왜? 그 금투세에 해당되는 분들이 0.1%가 아니라 14%의 개인 계좌가 금투세에 해당되고 이런 불확실성 이 놓여 있다 보니까 이미 20조가 빠져나갔고 또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수급의 부재를 외국인과 기관이 알고 있는데 왜 매수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부담스러운 거죠. 자, 9월 24일 날 민주당이 금투세 정책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날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리고 당 지도부에 유임을 했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 후반이나 이번 주 초반엔 결정이 날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10월 16일 재보궐선거 그리고 국정감사 이 이유를 들면서 계속해서 딜레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정감사 앞두고 골프도 치고 있죠. 그렇게 한가롭게 움직이는 의원들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개인 투자가들은 이제 시행 2달 반밖에 남지 않은 이 금투세 불확실성의 수급적 부재 때문에 떨고 있는데 지금 한가하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죠? 세제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못 내리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그죠? 700만 명이 이미 해외로 떠났고 연말이면 10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누가 지킵니까 도대체? 잠시 후에 도축구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내용을 보면서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 날, 그죠? 중국이 경기 부양 내놓고, 그리고 나서 중국 시장이 저점에서 27% 급등을 했었죠. 홍콩 증시도. 사실 보게 되면 이건 상해 종합의 월봉 모습입니다. 2006년, 2007년도에도, 그죠? 6,000포인트까지 급등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14년, 15년에도 이렇게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걸 또 기대하는 쪽이 있어요. 그런데 기대하지 마시라 그랬죠. 그죠? 북채 확대를 통한 부양에는 한계가 있고 미국과 서방과 그리고 또 중국의 관계 악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빠져나오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중간중간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부분들에 기대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죠?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중국의 수출입과 관련된 부분도 예상치에 비해서 엄청나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시장에 서학개미라고 해서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쪽은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이나 지정학적 여건 이런 부분들을 딛고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지만 신흥국이나 특히 공산국가는 중간중간 정책에 의해서 급반등한 이후에는 그대로 원위치 꼭 테마 움직임의 주가와 같다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중국 관련주에 유혹하더라도 이렇게 고점에서 대한민국 투자가들이 많이 물렸었죠. 그런 부분을 또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한국이 세계 최대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10월 9일 날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한글날 새벽에 FTSE 러셀 한국 부분에 WGBI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발표가 됐는데 내년 11월부터고 9번째 규모로 2.2%,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금이 75조 정도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런 부분은 호재거든요. 중장기 금리가 안정화가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 우리 국채에 대한 믿음, 이것이 세계에서 인정받았고 그 인정받은 게 주시장에도 훈풍이 불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쉽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가 당선하면 한국과 중국, 베트남 GDP가 1%의 타격을 받을 거다. 그죠? 엄청난 타격입니다. 자, 트럼프가 취임 즉시 사실상 모든 수입품의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60% 이상 관세를 부과한다.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자동차는 최대 100%에서 1000%까지 관세를 부과. 아주 스트롱맨이죠. 강력한 스트롱맨. 그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방위 분담금 10배 가까이 더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리스 민주당과 트럼프 공화당의 차이는 해리스는 표적 관세입니다. 그죠? 중국이 서방, 특히 미국의 미래 먹거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산업, 그런 부분, 그 부분을 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트럼프는, 그죠? 미국의 수출, 흑자를 내는 국가, 그 속에서 흑자를 내는 산업 부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2022년 기준 수입품에 대해서 3.3%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이 관세 부분에 있어서 10%에서 20%를 늘린다면 우리나라 그나마 수출 국가에서 수출 산업 이 부분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해리스에 비해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보편적 관세에 의한 부담, 이 요인은 우리 시장에게 안 좋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잖아요.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MBC 방송 미 대선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10월 4일에서 8일까지의 여론조사니까 따끈따끈한 여론조사입니다. 자, 카멜라 해리스가 48%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9월 달에 44%를 찍고 48%까지 올라오면서 동률을 이루고 있죠. ABC 방송 대선 여론조사입니다. 요것 역시, 그죠? 아직 격차가 2% 정도 해리스가 높게 나와 있지만, 그죠? 요거는 이제 KBS 자료인데, 트럼프보다 2% 정도 우위지만, 미국은 전체 여론조사 이한 흐름보다 경합 지역에서 그리고 선거인단 수를 누가 더 많이 확보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미 대선 경합주 여론조사 7군데를 보게 되면 지금 49% 대 49%. 그죠? 거의 해리스나 트럼프나 거의 비슷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미국의 흐름으로 보게 되고 지지율 오차 범위가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2% 그걸 제외하고 무조건 이기는 쪽 라인으로 선거인단수를 세워보면 트럼프는 이미 300명이 넘게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해리스는 200명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도박 사이트는 트럼프에 대해서 57% 당선 확률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우리 시장의 수출 섹터 부분들이 다소 힘겨워하고 수출도 못하는 섹터는 내수도 안 좋으니 당연히 더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북한과 관련된 부분 뉴스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는데 여튼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런 가운데에서 14일 중국이 대만을 완전 포위해갖고 폭격기와 항공모함을 통해서 이 군사훈련을 감행했죠. 그 정도로 중국이 대만의 혈안을 갖고 있다. 그죠? 자, 이런 현상,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방송에서보다는 유튜브, 너튜브나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중국의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이 산업과 투자를 빼고 있는 상황, 그것이 회복이 되려면 미중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의 회복이 되려면 중국이 대만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 부분 계속 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 시장은 그죠? 미국이라는 커다란 수요의 나라,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수요의 나라, 그리고 EU 이런 나라들의 경기 활동이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줘야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수출 국가이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지금 어제는 비록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였지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미국 시장과 그리고 여하튼 그죠? 돈을 풀어서 증시를 부양하려고 하는 중국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우리 시장은 그 부분을 서서히 시차를 두고 쫓아가는 게 정상적인 그런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그렇게 지난 2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빠질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에 주도할 만한 흐름이 없다는 거예요. 방산주만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죠? 자, 실적 전망 3부 4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 달에도 몇 번에 걸쳐서 3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부분이 별로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 3분기 매출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7.7% 정도 증가를 하지만 이 증가의 속도가 크지 않고 영업이익 또한 지난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40%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2023년 부분은 원체 영업이익이 낮았었던 부분이에요. 사실 2021년 1분기 영업이익엔 택도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3, 4분기와 4, 4분기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 이러니까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고 기술적 반등만 노려서 들어가는 것은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이 힘든 과정에서 그죠? 핑퐁으로 올랐다가 떨어졌다 한 반복하게 되면 실적이 없는 종목도 떨어지고 실적이 있는 종목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심리적 상태가 되냐면 저가주 그리고 막 급등락하는 그런 테마성 종목 부분으로 이동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암만 어려워도 결국은 시장이 일정 정도 회복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실적이 있는 섹터와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에서 많이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방산, 조선, 그리고 전력기기, 화장품, 음식료,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을 많이 말씀드렸죠. 물론 그중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섹터와 종목도 있고 또 고점에서 밀린 섹터와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형의 종목 부분은 그래도 견디면 되돌아올 수 있는 힘, 그것이 펀더멘털에 대한 기초 흐름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섹터나 종목 부분들은 계속 저점을 깨거나 그리고 맨 최저점에서 10% 내의 반등이 들어왔다가 다시 저점을 깨러가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따먹는 매매가
주를 이루어서는 안 되고 추세를 추종하는 전략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LG 엔솔이 참 좋은 이야기가 두 번에 걸쳐서 나왔죠. 10월 8일 날 벤치에 50기가와트시 대규모 계약, 그리고 LG 포드에 어제 13조 공급 계약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은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 배터리 시장, 특히 파우치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기술력, 그럼 뭐 거의 LG엔솔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 속에서 유럽 쪽에서 나름 힘을 얻고 있다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독일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보조금을 폐쇄했던 나라 부분들이 다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제는 2차 전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 왔다라고 봅니다. 다만 트럼프와 해리스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LG엔솔의 실적 부분은 발표가 됐지만 양극재, 주요한 양극재 순환시대, 이 부분이 3, 4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요거까지 체크한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런 가운데에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 양극재의 비중을 높여가면서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3.5%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9.3%, 3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NF는 재고자산의 불확실성, 그리고 전체적으로 양극재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을 하고 있죠. 나름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졌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주가는 많이 떨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실적이 바닥이 나와서 그 이후에 더 나아질 수 있는 힘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이 3, 4분기 기점이 그 부분이 될 것이냐, 아니면 4, 4분기 정도가 될 것이냐 하는 고민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했다가도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선과 관련된 참 할 얘기가 많아요. 조선도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 방산, 그리고 전력기기,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도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조선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선의 단기적 부분에 있어서도 괜찮은 가격 라인에 놓여져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중장기 흐름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동의하신다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의 연도별 군함 건조 추이를 보면 2000년부터는 중국이 월등하게 군함 건조 추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2023년 기준 미국이 219척, 중국이 234척, 군함, 그 중에 군함의 70%가 2010년 이후 진수된 것이 중국, 미국은 2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새로운 군함 부분이 중국, 그리고 미국은 노후화가 심하게 됐다는 거죠. 노후화가 심하게 된 상황 속에서 서태평양 전력 부분으로 보게 되면 한눈에 눈으로 봐도 미국이 상대적 여유에 놓여져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중국과 미국의 해군력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제 그 전 중국 쪽 라인이 2000년 초반만 해도 이렇게 미국에 비해서 아래에 있었었는데, 이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잠수함이나 구축함, 연안 경비함 다 지금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려면 결국 항공모함이든 잠수함이든 구축함이든 그 중국과 맞대응할 수 있는 힘이 같이 진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선박을 건조를 하든지, 아니면 MRO 보수 유지를 잘 하든지, 이 두 개가 필요로 한데, 미국의 조선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 조선소 수주 추이를 보게 되면 2004년 꼭지를 찍고 나서 계속 내려와서 2024년 거의 보일 듯 말 듯 하죠. 그 정도로 미국의 국영조선소 4개, 그리고 민간 조선소 13개, 이 부분의 수주가 거의 전무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에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납기 지원, 미국의 이 원자력 잠수함이나 공격
원자력 잠수함 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1년에서 3년까지의 납기 지연이 될 만큼 뭐예요? 엄청나게 조선의 이 시설 부분이 낙후가 됐다. 그 주요 원인은 뭡니까? 인력난과 공급망 붕괴. 그죠? 그리고 대부분이 그죠? 해외 의존 원자재인데 그 공급망에 있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런 여건이라면 결국은 미국이 서방 국가 그중에 누구한테 이 해군력의 MRO 보수 유지를 맡길 거고 새로운 군함 이런 잠수함을 맡길 겁니까? 그 국가는 그죠?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일본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미 국방 예산을 보면 해군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미 2015년부터 그죠? 이 파란색 부분이 이 해군과 공군인데 검은색이 육군이고 육군보다 해군 공군의 이 예산이 엄청나게 더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그 속에서 보수 운용 구매 조달 예산 증가가 가장 크다라는 거 하는 부분. 그러니까 수요는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동맹국 역량이 필요하고 동맹국 역량 중에서 그 MRO를 할 수 있는 자격 이 부분이 우리 HD 현대중공업과 또 하나오션,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엔 지금 나름대로의 보수 유지를 진행하고 있죠. 자, 미국 지금 전진 배치된 미 7함대 함정 목록 쭉 있는데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고 자, MRO 특히 미 해군 입장에서 한국 조선사는 준비된 모범적인 아군입니다. 사실 올해 2월 달에 카를로스 델토로 장관이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이 해군 군함 건조 이런 기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믿음과 탄성을 보여주고 갔어요. 어느 정도냐면 미국에서 그죠? 미국에서 만들라. 그죠? 미국에서 만드는데 그 미국에서 만드는 부분이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비싸다면 그 비싼 만큼의 차익을 보존해 주겠다라고 할 만큼 그 정도로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확산하면 확산했지 줄어들지는 않겠죠. 다만 그런 가운데에서 조선 5사의 실적 추이 뭐 이런 자세한 내용 부분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걸 기술적 차트로 또 엮어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전력기기, 뭐 미친 날씨에 돈줄 터진다. 뭐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가 어떻고 세계 전력망 투자가 어떻고 이런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 내용만 가지고 전력기기를 그냥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HD 현대일렉을 4만 원대부터 매매를 하면서 1등이 HD 현대일렉트릭이었습니다. 지금은 3, 4분기 기준은 효성중공업입니다. 그게 분기 실적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이 빨라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너무너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비율이 그죠? 지금 2023년 기준 9%, 미국은 21%, 유럽연합은 45%입니다. 앞으로 탄소 국경 조정제도나 그죠? 이게 CBAM 그리고 알리백 이런 게 나오면 대한민국 산업 어떻게 할 겁니까? 송배전망 특별법 이거 통과돼야 되고 그리고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법 빨리 통과돼서 이런 여건들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대한민국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 3사 실적과 밸류 이 부분도 이따가 6시부터 여러분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시간이 없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잠시 후에 6시 10분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식은요. 그죠?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섹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 부분이 더 실적의 밸류의 가치가 있는지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